학칙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교육법이다, 고등교육법이다, 이게 달라서 가능하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학교 측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병행했다. 그때는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보통 이걸 알아보는 분들이 같이 하면은 제적을 당하거나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세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해도 된다, 두 번째가 안 된다, 세 번째가 자격증 과정이나 과목만 이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중학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를 같이 하는 것은 이중학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 기반을 하기 때문에 교육법이 달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과정이나 과목만 듣는 거는 가능하고 학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솔직히 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된다와 안 된다 사이에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플래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교육법이 달라서 이중학적이라서 둘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대립되는 의견을 먼저 풀어볼게요. 먼저 이중학적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 학적을 복수로 가지고 있는 걸 이중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중학적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기반하는 교육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람, 둘 다 똑같이 놓치는 내용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중학적은 법이 아니라 학칙에 의거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학칙에 의거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때는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병행 안에서 이게 이중학적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느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측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칙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교육법이다, 고등교육법이다, 이게 달라서 가능하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학교 측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병행했다. 그때는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를 같이 했다가 제재를 받은 학생의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학점은행제와 대학교 사이에서 평생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이나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중학적에 의거해서 제재를 받느냐 아니냐, 이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이 아니라 학칙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았다면은 사실상 제일 정확한 방법은 재학 중인 학교에다가 물어본다는 게 답이 되는데, 대학교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학점은행제를 안 할 건가요? 솔직히 하고 싶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할 상황이 왔으니까 열심히 알아보고 계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결론을 되짚어 볼게요.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를 병행하는 것 가능하다.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 그것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중학적의 대상은 대학교와 학점은행제입니다. 대학교 학적부를 조회하는 칸에서 학점은행제 학력을 입력하면 나오지가 않거든요. 학점은행제 학적은 대학교 학적부를 조회하는 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 학적을 조회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중학적을 판단하는 여부는 재학 중인 대학교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학교 학적 조회에서는 나오지 않는 학점은행제 학적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학생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동의 없이 해당 학생의 학점은행제 학점을 조회한다는 거, 이거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인 만큼 절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듯이 학교 측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적을 알 방법도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점은행제 학적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와 학점은행제가 병행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중 학적 인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학적을 조회해야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적을 조회할 방법도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해도 되는 이유라는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를 병행하는 것 가능하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분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설명란에 따로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으니 학점은행제와 대학교 병행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주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